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K-팝 그리고 K-드라마 등 이른바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명 연예인 팬덤에서 출발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점차 영역을 넓혀서 템플스테이나 또 사찰 음식, 연등회 등 한국 불교 전통 문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98년 창립해서 올해로 27년 청년이 된 국제포교사회의 서원은 항상 한국 불교의 세계화였습니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한국 불교 세계화에 진력하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14대 조규태 회장님의 취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며 혁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국제포교사회 조규태 회장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출연은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그리고 BTN 불교TV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소임을 맡은 선문조규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년의 이 시작부터 네. 이 우리 국제포교사회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 새로 취임하신 조규태 회장님의 원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그 다방면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국제포교사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우리 시청자들께 네. 국제포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단체이다라고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이 시간을 시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국제포교사회는요, 저희들이 설립 취지이자 목적이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네. 국내외 외국인들한테 전파 또는 포교를 하고 또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약 10개 이상의 그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포교 활동은 물론이고 또 한국 불교 문화의 그 전파를 위해서도 네.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거는 제가 네. 국제포교사는 언어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어떤 언어가 강점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영어를 기본으로 네. 하고요. 그렇죠. 영어 외에도 한 3, 4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3, 4개 국어씩이나. 그럼 어떤 영어하고 또 어떤 영어, 일어, 중국어, 네. 스페인어, 스페인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대단하시네요.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네. 또 실생활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2020년에 네. 예, 포교사가 되셨고 네. 21년에 26기 네. 국제포교사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활동 기간이 국제포교사로서는 그다지 길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포교사가 되자마자 네. 중앙에서 아주 가장 큰 행사를 네. 원만히 성료를 하셨다고요? 네. 네. 사실 제가 품수를 받은 그 해, 네. 그러니까 이제 12대 회장님께서 제 이력서를 찬찬히 보시고 네. 제 사회 이력을 보시고
마침 연등회 축제를 앞둔 시점이라서 네. 저에게 그 연등 부장 소임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6기 품수를 받자마자 그 연등 부장 소임을 맡아가지고 우리 외교관들, 네, 네. 외교관들을 초청하고 통역하고 안내하고 또 자리매김까지 네. 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연등 행렬을 네. 주도했고, 그다음에 바로 또 우리 전통 연등 만들기 행사에도 네. 한 250여 분의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그렇죠. 그 6동의 그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아주 재밌게 그 연등 만들기 행사도 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 포교사회가 아주 활약이 대단하네요. 연등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체예요, 그죠?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민간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부서가 단체가 바로 국제 포교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활약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또 죄비를 불교계 최고, 최대 뭐 이런 타이틀이 붙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네.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감동받았던 일, 네, 또 뭐 네. 아주 힘들었던 일,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뭐 어떤 일이나 그 네.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연등 만들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신참 연등 부장이 됐으니까 네. 신참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거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채택한 것이 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는데 네. 왜 구태 그거 하려고 하느냐는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어린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연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촬영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부스 외에는. 네. 그래서 제가 좁지만 포토존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든 연등을 가지고 와서 네. 찍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네. 그리고 아주 성공을 거뒀는데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렇죠.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은 이후에 이제 템플스테이로 이 유학생이나 다문화 가족들 네. 또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한국 불교와 문화를 또 체험하러 많이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템플스테이 부장도 역임을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연등 부장이 끝나고 네. 이어서 저희들 그 국제포교사회의 그 초청으로 네. 연등 행렬이라든지 연등 만들기, 글로벌 서포터즈 네.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네. 외국인들, 유학생들, 이주민 가족들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조직해서 네. 보다 더 폭넓고 또 좀 깊게 한국의 그 전통 불교 문화를 같이 얘기하고 네. 또 포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아무래도 템플스테이 또 부장을 하시다 보면은 국제 포교사회 그 우리 회원들이 네. 사찰에 또 지원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네. 그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또 저희들의 그 일이 필요되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제 잼보리 대회 같은 네. 예. 근데 저희들이 상당 아주 많은 그 국제 포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네. 봉사 활동도 하고 물론 템플스테이의 외국인 안내라든가 네. 하는 데는 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렇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뭐 특별한 일이라든가 그런 데도 네. 저희들 국제 포교사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회장님은 뭐 일어권도 중국어권도 스페인어권도 그냥 다 가능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미리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마치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하려고 준비한 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준비했다는 건 네.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소임을 맡다 보니까 네. 이 조직이 좀 선명하게 보이셨다죠. 네. 네. 그래서 국제포교사회의 이 포교 활동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소임으로 국제포교사회 회장직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력이 대단하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맡고 보니 어떠세요? 예, 사실 아까 스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법력이 너무 약하고 짧다 보니까 아주 망설임도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내 생의 마지막 공적 봉사직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제가 그 국제포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그 위축됐던 그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우리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서원으로 회장에 도전하게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제1 과제로 꼽은 것은 바로 국제포교사회의 혁신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국제포교사회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국제포교사 양성 교육 과정. 이것을 개편을 가장 먼저 하셨다고요? 좋은 국제포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거 이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그 포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영향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행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너무 분산되고 많이 종류가 많아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전체 교육 과정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외국어로 진행이 되는 국제 커리큘럼으로 저희들 국제포교사회 중심으로 국제불교대학이라든가 하는 걸 장기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국제포교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커리큘럼이 이전에는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계셨고 새로 구상한 또 새로 실행하고 있는 어떤 교육 커리큘럼은 또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교육 프로그램이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생애라든지 역사, 교리, 또 포교의 방법, 또 외국어 실력의 강화 이런 여러 분야가 넓다 보고 또 교육 시간은 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저희들의 근본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국제 포교를 위한 목표에 좀 더 접근시키고 방만하게 펼쳐져 있던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새롭게 개선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국제 포교 사회 내에 마침 4월 1일 날 신포교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회칙 개선위원회, 또 교육 개선위원회, 그다음에 조직 개선위원회 이렇게 세 개 위원회가 지금 아주 매일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4월 1일 신포교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체제가 다시 조직이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국제포교사회는 회원들이 언어가 기본적으로 하나는 다 기본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베이스는 영어이기도 하겠지만
그 영어를 가지고 아니면 일본어를 중국어를 가지고 네. 어떻게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네. 외국인들에게 네. 불교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네. 네. 또 그분들이 한국 문화, 특히 불교 문화를 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체험하고 네. 어떻게 자기들이 기억하고 갈 것인가. 네. 이거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포교사회에서 우리 불교 문화에 대한 교육을 좀 잘 강화를 시켜주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뭐 불교 교리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말해서 상대방을 그 불교 문화를 이해시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전달하는 법을 잘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 모임을 상설화하는 외국인 포교를 위한 신규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요. 예. 네. 제가 그 템플스테이 부장 또 연등 부장을 할 동안에 특히 이제 연등회 행사에는 이제 글로벌 서포터즈라고 해서 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그 글로벌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연등회 축제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그 활동을 같이 하고 그렇게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그 단시적으로 매년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좀 상설화 시켜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포교도 하고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와 또 저희들이 그 어떤 포교 활동의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구상이 이제 현실화되어서 잘 실천으로 옮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교계뿐만 아니라 그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웃 국가에 비해서 좀 이 다문화가 늦게 진행된 경우도 있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나 국제 포교 사회의 이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 국제 포교 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또는 다문화 근로자분들 한국 말하기 대회라든가 다문화 가정들의 한국 순례, 한국 문화 순례 이런 프로그램을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가족들하고의 그 연계 관계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그거에 더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계 사찰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국말 가르치기, 한국말 가르치기 하고 또 요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 지도를 잘 해놓으면 그분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본인들에게 중심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12월 7일 국제전법의 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 포교의 주체인 국제전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해외 전법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그동안 헌신해왔던 그 관련 단체나 전법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아주 고무적인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대한불교조계종 해외 특별교구나 또는 전법단, 국제전법단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단체들이 정말 그 인적 네트워크도 키우고 또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해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아주 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제전법의 뜻을 함께하는 네. 그 포교나 신행 단체들을 모아서 네. 가칭이긴 합니다만 아직 네. 그 국제전법연합회의를 열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네. 저희들도 한 참여 단체로서 예, 앞으로 열심히 참석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그 세계 전법 또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그 헌신해온 많은 네. 단체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큰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대를 갖다 보면 네, 꼭 그 부분이 잘 그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만으로 우리가 되진 않잖아요. 네. 생각을 거듭거듭하고 기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뭐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실천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월에는 네. 불교의 지혜를 세계에 전할 글로벌 미래 주역들의 축제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네. 성황리에 마무리하셨다고요? 네네. 네. 올해로 16회째 네. 자타카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아주 성료했는데요. 네. 저희들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그 응모와 함께 네. 참여가 있어가지고 아주 역대급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어 실력을 겨루는 마당이 아니라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우리 불교를 책임져 나갈 네. 아주 영재들을 키우고 그렇죠. 또 그분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잘 성료가 되니까 그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네. 뭐 요청도 해오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올 여름에는 네. 그 학생들을 해외 연수를 해서 네. 영어를 정말 또 피부적으로 네. 한번 접하게 하고 또 외국의 환경도 네. 한번 구경시켜 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인데 네. 이 부분은 어린이들만 대상이 되나요?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저 중학생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까지만. 예. 네. 그러면 초등학생은 부가 네. 있고 중학생부. 중고등학생은 네. 중학생부는 중학생부. 네. 그렇게 겨뤄야지 초등학생이 중학생, 그렇습니다. 고등학생하고 겨룰 수 없으니까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상도 많이 준비가 되겠네요. 상 많이 네. 우리 저 종단에서도 많이 지원을 네. 해 주셔가지고 장학금. 예, 상도 네. 풍성하고 예, 또 참가한 그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종립학교들이 많이 참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하고는 또 조금 틀린 면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사찰에 어린이 법회가 네.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법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아주 의욕을 네.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첫 국제 포교사회 대법회에서 네. 그 금강 스님을 모시고 네. 선명상을 활용한 한국 불교 세계화 네. 방안을 모색을 해보셨다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선명상이 네. 이미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네. 국제적인 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국의 선명상을 세계화하는데 국제 포교사의 역할이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당 개발원하고 연결해서 아주 상당수의 저희 국제 포교사 회원들이 지금 명상 지도자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을 잘 개발해서 네. 저희들이 한국의 선명상, 한국의 불교 세계화에 네. 반드시 이바지해야 되겠다 하는 네. 사명을 감을 갖고 네.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조계종에 보면은 그 해외 특별 교구가 있거든요. 그 교구하고 협력을 해서 전 세계 한국 사찰의 포교 활동을 지원하고자 뭐 인재 파견 사업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인재 파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한국에서 국제 포교사를 필요한 뭐 해외에 어떤 사찰에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 비용도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태까지 간헐적으로 한두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미국 LA의 달마사에서 한글 학교를 개설하는데 그걸 담당할 적절한 분을 추천해달라라고 해외 특별 교구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특별 교구에서 저희 국제 포교사에 이런 역할을 하실 포교사가 있는지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 국제 포교 활동에 아주 열심히 했고 또 미국도 많이 그 포교로 왔다 갔다 하신 그 정경래 포교사님이라고 포교사님을 적법하게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해외 특별 교구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론 한글 학교도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겠지만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지 불자들에 대한 신행 활동도 도움을 주고 또 더구나 그게 잘 뿌리를 내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계 사찰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절한 분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겠다. 그런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학교 같으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또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런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국제 포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 계신 또 그 사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제14대 국제포교사회 조규태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지대방을 여러 곳에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많이 봐주고 계시지요. 스님 지금 ARS 한 통화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면 참 전법 원력이 대단하시다, 원력이 크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국제 포교사회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회장님의 그 불연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자가 되셨고 또 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 포교사회 회장까지 되셨을까 참 궁금한데요. 어떤 인연이죠? 제 불연은 전적으로 제 와이프의 아주 간절한 포교 덕분에 정말요? 불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요. 결혼 전부터 아주 틈나는 대로 저에게 그 불교에 귀의할 것을 최근 됐는데 그동안 해외 생활도 하고 또 바쁘다는 일상 때문에 미뤄왔었습니다. 직장 다니시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2018년도에 성남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갔는데 그 바로 뒤에 이제 저희 제적 사찰인 이제 봉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 가까이 왔고 또 이제 절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다닙시다. 해가지고 봉국사 불교대학 2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셨어요. 같이 다니고 그에 같이 둘이서 이제 일반 포교사 자격시험을 봐서 부부 포교사가 됐죠. 근데 이제 포교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마땅히 활동도 좀 미미했고 그런 와중에 또 아내가
권유를 해서 네. 국제 포교사라는 그 분야도 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그 의미를 가르쳐 줘가지고 네. 그때 저야 이제 해외 생활을 통해서 또 사회 생활을 통해서 영어야 그 어쩔 때는 한국어보다 더 편하죠. 편한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고 바로 국제 포교사가 됐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부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도 저 사석에서 자기가 생에 태어나서 제일 크게 한 일 중에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나를 불자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런 아내의 그 권유와 도움으로 새 불자로서 새 삶을 살게 돼서 정말 그 고마움을 밤낮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시간을 아마 우리 회장님 그 평생을 동반하고 계신 우리 보살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살님은 소원성취 하셨네요. 우리 보살님들 보면요. 그 남편들이 절에까지는 잘 태워다 줘요. 법당에를 안 들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은 마당만 뱅글뱅글 돌다가 법당 들어가서 절을 또 안 해. 근데 어떤 때는 법당 문 이렇게 열어보고 또 가시고. 근데 법당에 들어오게 하기까지 참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살님은 이렇게 딱 국제포교사 회장까지 이렇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소원성취 하셨어요. 제일 전하겠습니다. 제일 큰 소원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출연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대부분이 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모태신앙이었다. 근데 불교는 잘 모른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또 불교대학도 다니시고 이래서 공부도 잘 하셨는데 그러는 중에 큰 가르침을 주신 두 분의 스님이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제가 불자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신행생활과 수행도 하게 이끌어 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우선 전 봉국사 주지, 현재는 해인사 주지로 계시는 해일 스님. 또 한 분은 그때 불교대학에서 저를 지도해 주었던 지호 스님이라고 두 분께서 아주 정말 두 분의 덕분 때문에 제가 새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해일 스님 참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해인사 교구장까지 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우리 해일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제 소임을 다해서 정말 해일 스님한테 좀 그동안 받은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불자로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해일 스님하고 또 지호 스님이라고 하셨느니 지호 스님이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0년에 포교사 고시에 도전을 하셨고 이어서 2021년에 국제 포교사에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포교사 고시가 어려우시던가요? 아니요. 지금 저도 이제 앞으로도 많은 국제 포교사를 생각하고 또 꿈을 꾸셔 오시는 그런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과정을 또박또박 따라하면 누구나 다 국제 포교사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자격 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린 나이 때부터 영어는 배우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이 영어를 다 띄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ABCD는 우리 세대는 중학교 가서야 ABCD를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좀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하셨나요?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네. 이제 그 한국의 그 종합상사들이 네. 경제의 한 축을 맡아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수출하는데 네. 저도 그 종합상사에 들어가서 네. 또 한 10년 동안 종합상사 해외 주재원도 하고 종합상사 생활했습니다. 네. 해외 주재원 되시기 전에 이미 이제 영어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재원을 하면서 아주 네. 그 생활화가 됐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학 때까지 배운 것이 네. 현장에서 다 쓰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은 어떻게? 일본어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제2외국어를 네. 이제 일본어로 해서 쭉 공부를 했고요. 네. 중국어는 이제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예, 공부를 하게. 근데 재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주재원으로 중국에 가신 적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마 영어가 무서워서 국제 네. 포교 사회에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고 네. 네. 국제 포교사 합격의 핵심 비법을 좀 전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 울렁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울렁증도 뭐 외국어 또 영어 이렇게 막 크게 어떤 장애물처럼 생각하시니까 울렁증이 생기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준비된 그러니까 기초 불교 영어 과정이라든지 또 양성 준비 과정, 네. 양성 본 과정, 네. 연수 과정 이런 과정을 차례차례 밟게 되면은요. 자연히 그 울렁증도 많이 해소가 되고 네. 또 울렁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그 영어를 생활할 수 있는 네. 예를 들어 만슬리 담마톡 그래가지고 매월 영어 법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면은 법회도 영어로 하지만 질의응답도 그렇죠. 쉽게 영어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네. 뭐 누구나 원을 세우시면 네. 충분히 자격을 따실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네. 이렇게 또 국제 포교 사회에서 네. 안내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네, 네.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 시간은 뭐 우리가 그 정말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좀 용기를 내서 네. 국제포교사회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수행도 하고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회장님은 큰 울림을 준 경전으로 반야신경을 말씀하시는데 반야신경에서 회장님께서 꼽는 네. 최고의 한 대목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반야신경 그 260자가 다 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죠. 네. 아주 위대한 법문입니다만은 저에게는 오히려 그 앞부분에 네.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네. 그게 제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살아가는 목적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네. 큰 그 나침판으로 작용을 해서요. 그렇죠. 그게 불자든 또 초심자든 뭐 올해 신행생활을 하신 분이든 정말 좋은 그 나침판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핵심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설명이잖아요. 네. 예. 정말 핵심을 잘 꿰뚫으셨어요. 네. 우리 회장님의 그 나침반이 되고 있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도 좀 의미 있게 반야신경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넘치는 원력과 실행력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이 소임을 맡은 이상 제가 처음에 소원했던 대로 약간 위축되고 또 방만했던 어떤 저희들 그 내부의
원력들이 네. 효율적으로 잘 집약이 되고 또 저희들의 그 설립 기반인 국제 포교 활동이 네. 정말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또 일단은 국제 포교사 회에 회원이 되면 네. 그 회원으로서 그 회원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재미있고 또 보람 있는 네. 그런 일들을 많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지.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지금 뭐 각오를 다지고 네. 또 뜻을 같이 하는 저희 집행부원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제 국제 포교 사회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네. 우리 BTN 불교 TV도 네. 95년 3월 1일에 개국을 했어요. 예, BTN 불교 TV가 그러다 보니까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회장님께서 BTN 불교 TV의 발전된 내일을 위한 애정을 담아서 네. 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벌써 BTN 불교 TV가 30주년 네. 성년을 맞게 된 걸 정말 축하드리고 네. 예, 아주 응원드립니다. 근데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저희 교계를 떠나서 전 사회에 그 어떤 방향타로서 네. 그런 역할을 잘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네. 더 잘해주시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 BTN 불교 TV를 보는 많은 애청자들의 네. 어떤 그 신심도 고양시키고 또 포교 활동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BTN 불교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BTN 불교 TV. BTN 불교 TV. 예. 네, 되도록 우리 네. 응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BTN 불교 TV는 또 잘 편집되어서 해외로도 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제 포교사회의 활동을 네. 네. 해외 불자님들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종단에서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행보에 본격적 시동을 걸며 한국 불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서 세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해외 이주민 포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제 포교 사회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신 국제 포교사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다렸다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